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 세 나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체인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고 지난 9일에 밝혔습니다. 당초 일본은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참여가 예상되었으나 영국과 다른 형태의 협력체를 만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외신의 보도를 참고하면 GCAP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체로 무인 항공기와 최첨단 센서, 그리고 최첨단 무기와 혁신적인 데이터 시스템 등 네트워크 기능에 의해 강화된 전투기를 개발하여 2035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GCAP에서 개발되는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F2와 영국 공군과 이탈리아 공군이 운용 중인 타이푼의 후계기로 채용되며 세 나라의 수요 규모는 약 300대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의 BAE,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기체 개발을 맡고 일본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및 이탈리아의 ABO가 엔진 개발을 맡으며 미쓰비시 전기와 레오나르도 UK 및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센서 개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세부 컨셉과 개발 비용 분담은 정해져 있지 않아 2024년에 개시되는 개발 단계까지 3개국이 합의해야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과의 공동 개발과 무관하게 무인 항공기와 무기와 같은 추가 능력에 관한 요구를 평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외무성도 차기 전투기와 관련된 협력에 관한 방위성과 미 국방성의 공동 발표에서 미일은 일본의 차기 전투기를 비롯한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형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연계를 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GCAP는 패밀리 시스템의 핵심 시스템에 해당하는 차세대 전투기만 공동 개발하고 이에 추가할 서브 시스템에 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스웨덴은 GCAP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며 타임스는 일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이 개발 중인 FCAS와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의 GCAP는 비용 문제로 미래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스웨덴도 향후 GCAP에 합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언론에서는 GCAP 프로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공통의 요소를 가지고 GCAP와 영국의 템페스트를 따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서는 GCAP에 대해 일본의 차기 전투기 구상과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에 착수했던 템페스트 개발 계획을 통합하고 각국의 기술력을 모아 공통의 기체를 만들어 함께 생산하며 이를 일본은 F2, 이탈리아는 타이푼의 후계기로 채용할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GCAP는 3개국이 공통 플랫폼을 개발 및 생산하는 국제 공동 개발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영국의 타임스는 GCAP에 대해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영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템페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FCAS와 GCAP는 비용 문제로 앞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영국 순핵 총리의 발표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템페스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스웨덴이 미래에 합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영국에서 말하는 공통의 기체란 템페스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GCAP는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3개국에서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인식일 뿐이며 이탈리아 정부도 3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한 전투기를 타이푼의 후계기로 채택한다고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GCAP가 패밀리 시스템이 아니라 서브 시스템의 개발을 영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NGAD와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의 FCAS는 핵심 시스템인 6세대 전투기와 서브 시스템을 묶어 개발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대등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이 서브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GCA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합의되지 않은 개발 비용과 세 나라의 지분율 분담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특히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국방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BAE는 세계 4대 회계사무소인 PwC에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경제에 미치는 30년간 영향을 평가해 줄 것을 의뢰했고 PwC가 작성한 62쪽 보고서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추정 262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와 연간 평균 2.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개발 비용을 3등분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어느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요구할지는 세 나라가 옥신각신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서구 수준의 보안심사 시스템, 즉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의 조사나 자격 제도가 없어 영국 방산업계는 일본의 완전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세 나라는 2024년에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과연 GCAP가 공통 플랫폼의 개발 및 생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공통의 요소를 갖는 FX와 템페스트를 따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소식에서 언급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에 관한 소식입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는 전술 수송기 A400M의 화물 공간에서 무인 항공기를 공중 사출하기 위한 발사대를 개발 중이었으며, 독일 공군은 지난 11월에 A400M에서 UAV를 성공적으로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1월에 UAV 런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A400M 화물 공간에 탑재된 무인 항공기를 안전하게 공중 사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여러 UAV가 필요한 미래 전투 시나리오를 상상해달라며 A400M이 있으면 여러 UAV를 운반할 수도 있고 공중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전쟁 초기에 요구되는 UAV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밝혔으며, 이후 11월에는 A400M에서 UAV 투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V 런처 프로젝트의 과제는 런처 개발이므로 테스트에 사용된 UAV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FCAS의 일부이며 FCAS의 핵심 시스템인 차세대 전투기의 서브 시스템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차세대 전투기와 연동 가능한 소형 무인기를 멀리 떨어진 전장에 A400M으로 운반해 공중 투하하기 위한 기술 테스트이며, FCAS의 서브 시스템에는 무인 전투기 외에도 기환이 필요 없는 소모형 UAV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미 공군에서도 실용화를 위해 개발 중이므로 에어버스의 개발에는 참신함이나 혁신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수송기를 사용하여 저비용의 UAV를 전장에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적 방공 시스템의 대처 능력을 빼앗을 가능성을 내포한 기술의 실용화에 미국과 유럽이 함께 임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미 육군의 마크 41을 이용한 타이푼 무기 시스템을 납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실효됨에 따라 미 공군이 담당하던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롱레인지 웨폰 개발을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혁신적인 것이 탄도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채택한 LRHW로 중국의 DF-17에 대응한 무기체계입니다. LRHW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될 예정이지만, 극초음속 무기나 HGV의 개발은 미 육군이나 방위산업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리스크가 높습니다. 설사 실용화에 착수하더라도 도입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발 리스크가 낮고 조달성이 뛰어난 롱레인지 웨폰도 준비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미 해군이 사용 중인 토마호크와 함대공 미사일인 SM-6이며, 미 육군은 마크 41에서 토마호크와 SM-6를 사용한다면 비교적 쉽게 롱레인지 웨폰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의 토마호크와 SM-6가 통합된 발사기와 사격관제 시스템 및 지원기자재 세트를 탑재하는 차량 시스템을 3억 3,900만 달러에 발주했으며, 이것이 지난 5일 미 육군의 첫 시스템이 납품된 것입니다. 미 육군은 이 시스템을 타이푼 웨폰 시스템으로 명명했으며, 이지스 시스템의 커맨드 앤 컨트롤 기능과 마크 41을 조합한 이동식 런처로 한 기의 런처에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TWS는 4개의 런처로 구성되어 있어 총 16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도된 TWS는 프로토타입이며 미 육군이 TWS의 본격 도입을 실행에 옮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TWS에 통합되는 SM-6 블럭 IB는 공중 목표가 아닌 육상 목표와의 교전에 사용될 예정이며, 최대 도달 속도가 마하 5를 초과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